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유쾌한 사랑방, 은비수다방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너른 옥토밭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잡초만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바로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걱정, 후회, 원망과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런 잡초입니다. 반면 감사, 희망, 자기 격려와 같은 탐스러운 열매는 의식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팔자가 이런 걸 어떻게 라며 마음밭을 운명에 내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운명의 손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밭의 주인이자 직접 밭을 일구는 능동적인 농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농사법이 바로 뇌과학이라는 최신 농업 기술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저는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통장 잔고가 늘어났다는 가장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만능 열쇠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고 그 결과로 인생 전체를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긍정 주문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구체적인 뇌 사용 설명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결국 뇌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혼잣말, 즉 자기 대화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마치 부드러운 찰흙과 같아서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과 회로가 실제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적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번 굳어진 성격이나 습관은 바꿀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최근 뇌과학의 발전은 이 믿음이 절반만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길은 수십 년간 다져진 넓은 신장로와 같아서 우리는 눈을 감고도 그 길을 따라 절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역시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같은 익숙한 표지판들이 서 있죠. 반면 긍정의 오솔길은 처음엔 낯설고 불편합니다. 풀벌레 소리도 어색하고 발목에 스치는 풀잎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꽃밭과 시원한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오솔길을 걷는 용기, 그것이 바로 뇌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클로드 스틸 교수가 정립한 자기확언 이론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나는 최고야 라고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나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종이를 꺼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따뜻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배움을 즐기는 사람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가치를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만의 강력한 마음의 부적이 됩니다. 이 부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 번, 소리 내어 읽어주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목소리로 내 뇌에게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강한 사람인지 매일같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언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반대로 자기 조절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확언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곳은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68살 강지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어르신은 병실에 누워 이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평생 이렇게 골골대다 살겠지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회색빛 병실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세상과 단절되었구나 하는 외로운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가 알려준 첫 번째 실용적인 비법, 생각 멈추기 및 바꾸기 기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손목에 노란 고무줄을 차고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가볍게 탁 튕겨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물리적 충격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고무줄을 튕기며 그만을 외치자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에서 뛰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르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내준 숙제, 바로 회복 시각화 비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자신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연 어르신은 눈을 감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길 때의 묵직한 무게감, 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생생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공원의 풀냄새와 바람 소리까지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뇌가 속아 넘어간 듯 몸의 통증이 잠시 잊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각화는 뇌에게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행복 호르몬 주사였던 것입니다. UCLA 의과대학의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15분간 자신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각화를 실천한 그룹은 평균 회복 기간이 30%나 단축되었고 통증 지수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후 어르신은 긍정적 관점 바꾸기와 작은 성공 기록을 꾸준히 실천하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생각의 힘이 과연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볼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결핍 사고방식이 우리 뇌의 현명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박상철 어르신은 푼돈을 아끼느라 더 큰 돈이 새는 것을 보지 못했던 분입니다. 친구들에게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는 전화가 와도 다음에 보자며
거짓 핑계를 대기 일수였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 무서워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복지관 강좌에서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비법. 왜가 아닌 무엇에 관한 질문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도 머릿속에서는 해봤자 뭐해? 돈도 없는데 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뇌가 마침내 작은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몇 번이고 돌리자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뇌 속 문제 해결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간단한 반찬거리라도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젊었을 때 배운 재봉틀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 번쩍이는 등산용 조끼를 보았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산에 갈 때 폼 좀 나겠는데? 하는 마음에 하마터면 지갑을 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규칙, 바로 24시간 규칙이라는 새로운 비법을 떠올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사고 싶을 때는 무조건 24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등산 조끼에 대한 생각이 어젯밤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손주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훨씬 더 뿌듯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쿨링 오프 효과라고 부릅니다. 충동적인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어간다는 뜻입니다. 24시간만 기다려도 실제로 필요한 물건과 그저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절약을 실천하던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아껴봐야 소용없어. 절망적인 목소리가 뇌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 배운 여섯 번째 비법, 관점 줌아웃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타임머신을 타고 1년 후의 미래로 날아간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1년 후에 박상철 씨, 잘 지내시오? 혹시 2025년 여름에 보일러가 고장났던 일 기억은 하시오? 미래의 자신은 아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거나 아, 그런 일도 있었지라며 웃어넘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겁던 문제가 저 멀리 모닥불처럼 작고 아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의 연쇄 반응은 인간관계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살 최은자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조금 짜거나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쓴소리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엄마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될까? 하고 부탁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음식 평가를 받고 살림 지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폭력을 행사했는지 깨닫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관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비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칭찬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칭찬과 격려 사이에 부드럽게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차려왔을 때 어르신은 짠맛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칭찬 샌드위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번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니 정말 고맙다. 다음번에는 간장을 한 숟가락만 덜 넣으면 더 완벽할 것 같아. 그래도 며느라가 덕분에 오늘 저녁도 든든하게 잘 먹었다. 며느리는 잠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눈만 끔뻑였습니다. 늘 날카로운 지적에 대비해 잔뜩 세웠던 가시가 순식간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내 며느리의 얼굴에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며느리도 점점 시어머니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먼저 어머니, 이번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등장한 비법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생각 멈추기로 일단 흐름을 끊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시각화하며 희망을 채웁니다. 그 다음 긍정적 관점 바꾸기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왜가 아닌 무엇 질문하기와 가능성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 행동으로 옮긴 후에는 아주 작은 결과라도 작은 성공 기록으로 남겨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확언을 합니다. 만약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면 관점 줌아웃을 통해 문제의 크기를 줄이고 충동적인 결정 앞에서는 24시간 규칙으로 지혜를 발휘하며 관계에서는 칭찬 샌드위치로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뇌의 부정적인 잡초를 걷어내고 긍정의 꽃을 심는 마음밭 가꾸기인 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 근육도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면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뉴런의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뇌 회로는 점점 두꺼워지고 빨라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의 고속도로를 덜 사용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오솔길을 자주 이용하면 언젠가는 그 오솔길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확언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이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뇌의 회로가 바뀌고 바뀐 뇌는 건강을 되찾는 행동, 돈을 지키는 현명한 행동,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곤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역시 나는 안 돼. 나이 먹고 뭘 해봤자 라며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좋은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아마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친절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동기와 성취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비판은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자기 친절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운명에 떠밀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키를 굳게 잡고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오늘 당장 인생의 선장으로 다시 취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명령으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비틀거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타듯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도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은빛 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러 비법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골라 이번 한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어르신들의 인생밭을 풍요로운 결실로 가득 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은빛 수다방이었습니다.